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의 맞이입니다. 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져가지고 초계기 사고로 사망하신 군인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전 투표 첫날에 하고 와가지고 이제 본 투표 날에도 더 많은 분들이 가셔서 분노의 도장을 찍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본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제 슬픔의 삼각형이란 영화를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인가에 뭐 그거 상 받았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굉장히 좋은 작품이었고 그 당시 때도 리뷰를 해야 되나 잠깐 생각한 적이 있는데 뭐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 버려서 네. 이 기회에 하면 좋겠다. 네. 음흠. 근데 아마 그 올해 영화들 그때 쭉 얘기할 때 마지 형이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그 당시 때 봤을 때도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 어허. 일단 그 제목만 봐가지고는 이제 어떤 내용일지 전혀 감을 잡을 네. 수 없죠. 그리고 또 왜냐면 전반부의 분위기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또 이제 많은 이제 또 등장인물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인간 군상극적인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이제 그냥 딱 아유 혹시 뭐 모델 커플의 약간 뭐 티격태격 약간 뭐 치정이 얽힌 내용인가 이랬었는데 전혀 아니었죠. 처음에 이제 뭐 주된 파트나 세 파트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여자친구랑 있는 그 두 명의 이제 남자 모델, 네. 여자 모델, 그 파트랑 중간에 이제 배에서 일어나는 파트, 유람선 파트,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섬에서 일어나는 무인도 파트, 파트. 그 파트인데 제일 처음에 이 영화가 시작할 때 가볍게 시작하는데 이제 그 주인공 모델 그 남자의 약간 뭐 오디션을 보면서 이제 다른 모델들하고 같이 그 에이전시랑 같이 거기서 이제 약간 얘기를 하면서 심상치 않거든. 웃기긴 하면서 네가 뭐 만약에 그거 뭐라 그랬지? 그게 그 남자 모델들이 단체로 있는데 거기 약간 뭐 사진 찍고 이제 하면서 영상처럼 하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자 발렌시아가 하면 이제 막 시크하고 나는 너무 차가워 막뭐 나는 짱 멋있지 내가 최고지 뭐 나에게 다가오지 마막 했다가 다시 H&M 하면 막 웃고 우리는 하나 막 이러면서 우리는 너무 값싸고 질 좋고 가성비가 좋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거기서도 볼 때 재밌긴 한데 약간 뭐 계급 이런 거 위아래 상하 네. 나누는 그런 건가? 신분 얘기, 계급 얘기하는 것 같은데라고 약간 오는데 그 뒤에는 이제 여자친구랑 싸우는 게 이제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는 앞에 게 네. 지나가긴 하지만 뒤쪽에서도 이제 보다 보면 아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구나 하고 이제 조금씩 네. 빌드업 해나가는데 그것이 굉장히 좀 영리하게 잘 돼 있어서 네. 굉장히 코믹한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 아 이게 블랙 코미디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뭐랄까 좀 그 뒤돌려 까는 느낌이랄까. 네, 그렇죠. 네. 풍자가 아주 네, 대박이죠. 기막힙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 장면 보고서 약간 이거 H&M이 기분 나쁘면 어떡하지 약간 H&M에서 소송 걸면 어떡하지 약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발렌시아가 H&M이랑 그 두 실제 브랜드 이름을 거론하면서 너무 약간 끔 나누게 하는 느낌이 나니까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도 약간 뭐 나름대로 이제 모델 나부랭이로서 그 장면이 너무 약간 근데 그럴싸. 사람들이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H&M 할 때 막 해맑게 웃고 있고 막 뭔가 해피 행복하고 뭐 우리는 뭐 기후를 생각해요. 막 그 사람도 대사가 되게 웃긴데 기후를 생각해. 우린 질 좋고 값싸죠. 막 하면서 막 그런 거 다시 발렌시아가 우리는 너무 시크하고 뭐 너무 쿨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발렌시아가는 되게 고급진 거고 H&M은 뭐 스파 브랜드 약간 네. 뭐 그런 거니까 좀 고급 명품은 시크한 표정. 스파 브랜드는 막 다 해맑게 웃고 있고 막 그런 딱 그 뉘앙스를 그렇게 잡아낸 게 난 되게 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발렌시아가를 비롯한 그 명품 브랜드들이 사람들을 약간 깔보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렇지. 듯한 그런 느낌을 여기 앞쪽에서 이제 그 사진 기사랑 그 모델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표정이라던가 그 표정 연기 같은 걸 시키는 건데 거기서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애초에 일단은 슬픔의 삼각형이 어떤 건지를 이제 처음에 그 심사위원들이 네.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남자 모델 주인공 들어가니까 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미간 찌푸리고 있다고. 그치. 그 슬픔의 삼각형을 좀 펴달라 뭐 그 네. 얘기해서 아 이게 뭐 그 얘기인가 해가지고 근데 처음엔 또 그 모델 커플 위주로 나오니까
난 처음에 다른 인물들이 안 나올 줄 알았어. 그냥 음. 쭉 이 커플 얘기만 이게 약간 모델계를 배경으로 하는 얘기인가 했는데 뭐 물론 조금 나오지만 이제 그건 아니고 근데 다만 이제 확실히 그것도 모델 동네란 거는 이제 오히려 약간 역으로 남자 모델이 훨씬 더 이게 그 수익이나 그런 게 더 안 좋죠. 왜냐면 그렇죠. 이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수요도 적고 여자 모델들에 비해서 네. 확실히 그 수요가 적다 보니까는 수입 차이도 2배 이상 네. 많을 때는 3배 이상 난다고 하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여자인 친구가 훨씬 더 돈을 더 잘 벌고 왜냐면 런웨이에서도 쓰고 네. 특히나 그 남자 모델 앞자리에 있다가 이제 뒤로 쫓겨나는 장면 보면은 확실히 약간 그 갑과 을의 위치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뒤쪽에서도 뭐 더 자세하게 나오긴 하지만은 처음부터도 여자친구는 약간 갑 그렇지. 남자친구는 을의 입장에서 남자친구는 을의 약간 그 억울함 이런 거를 좀 토로하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 씨도 안 먹히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봤을 때는 그냥 연애 문제로만 봐도 사실 되게 답답하고 아 이래서 남자랑 여자랑 싸우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조금 더 이제 그 비유적인 그런 뭐 은유적인 뭐 그런 그 속내가 담겨져 있죠 내용은. 그 패션계 모델계에서는 메인이 여자고 네. 남자는 약간 이제 좀 뭐 나쁘게 말하면 좀 이제 쩔이 약간 좀 서브 그런 그런 느낌이죠. 개념이라서 음.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극 중에서는 여자 그 친구가 되게 약간 뭐 소위 이제 인스타 약간 인플루언서 네. 약간 뭐 그런 거라 가지고 잘 나가는. 예. 또 약간 뭔가 느낌이 여자의 그 뉘앙스도 내가 사귀어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딜 너 따위가 약간 뭐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처음에 장면 보면 둘이서 이제 식당에서 네, 그 음식값 예, 가지고 계산하는 걸로 여자친구는 계속 모른 척하고 아니라 그러고 아니 남자친구는 돈 얘기가 아니고 네가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가 그렇지 않냐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둘이 말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니까는 예, 평행선을 달리는 계속 싸우게 되는데 처음부터 되게 뭔가 약간 가슴이 답답해지는 되게 그렇죠. 솔직히 약간 보면서 아, 그냥 헤어져 약간 그 말이 그렇죠. 나와 약간 왜 못 알아 사귀냐 저런 근데 너무 그 식당에서 말다툼하는 장면이 너무 리얼해서 리얼해서 아 뭔가 이 그 대한민국 어디선가의 그 네. 커플들 연인들이 그 다투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네. 그 약간 SNL에서 약간 뭐 그런 거 작정하고 네, 네. 약간 뭐 그런 개그 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장면이라 가지고 꼭 뭐 돈을 내가 더 내고 덜 내고 그게 아니라 약간 성의를 얘기한 건데 못 봤다니까 계산서 약간 그러면서 약간 사실 못 볼 리도 절대 없지만 그래 내가 내면 되고 또 카드 냈더니 카드가 안 돼. 결국 그렇게 되니까 또 남자가 그냥 내가 낼게 하고 낼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되고 남자친구가 돈 냈는데 여자친구가 거스름 돈 챙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여기서 여자 배우가 되게 좀 진짜 되게 재수 없게 되게 네. 얄밉게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그 정도면은 남자 입장에서 진짜 정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처음 식당 장면부터 이거 뭐하러 사귀지 약간 네. 좀 그런 느낌은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데 그렇죠. 정신적으로 짜증나는데 네. 이거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치. 근데 또 참 안타깝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 여자 배우가 그거 찍고 몇 년 안에 그 고인이 됐더라고요. 인상적인 연기를 네. 하셨는데. 그래서 처음에 식당부터 그런데 또 이제 거기 호텔방 올라가면서 또 엘리베이터에서 네. 그 남자 폭발해가지고 그치. 블랙 코미디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계속 닫혔다 열다 네. 열다 저러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욕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되는데 네. 근데 남자도 뭔가 뭐라고 막 강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운 건 남자 같은 느낌을 주기 네. 때문에 딱 뭐 이제 젊은 모델 커플인 건데 약간 그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뭔가 이게 지금 약간 별로 둘이 같이 있어서 생산적인 그게 안 되는데 약간 뭐 막연한 어떤 그 감정만으로 지금 계속 못 태워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밑에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갑자기 유람선이 나오죠 그것도 이제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보면은 그 장면도 이 여자는 시종가 내로남불이야 일단 네. 되게 정말 짜증나는 캐릭터인데 아 현실 세계에 있으면 아 진짜 못 참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라. 아, 나 같으면 식당에서 이미 헤어졌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뒤로 계속 하는 짓과 그 말과 행동을 보면은 정말 너무 열받아가지고 맞아요. 남자 입장에서 음. 지는 지나가는 몸매 좋은 남자 지는 보면서 막 웃으면서 막 좋아 히유 막 하면서 남자가 뭐 너 저 여자 봤지? 아니 안 봤는데
너 봤잖아 하면서 막 지가 하는 건 괜찮고 그렇죠. 많은 여성분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런 분들이 또 다수 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 유람선 자체가 정말로 약간 찐 부자들, 네. 돈 많고 이제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건데 이제 거기서도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모델들은 사실 젊은 나이에 그걸 탈 레벨이 아닌데 이제 이것도 소위 약간 현대의 뭔가 이제 SNS 네, 네. 스타 인플루언서라는 특성. 그래서 사실 그 유람선 파트는 지금 약간 소위 뭐 잘 나간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롱, 풍자 이제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뭐 부자, 재벌 이런 사람들의 그 다 모여 있는 그 장소인데 그 유람선이란 공간에서 이제 어떤 이제 그러니까 고급 크루즈 여행인데 이 두 커플은 거기 갈 정도의 이제 돈은 없지만은 뭔가 그 협찬 받아서 그렇죠. 인플루언서라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협찬으로 두 명이 거기서 이제 낑겨가지고 그 부자들 사이에서 네. 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과 완전히 같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름대로의 자격지심과 열폭과 갭을 느끼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여자도 되게 그 환멸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배불뚝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뭐 말 걸 처음에는 뭐 되게 뭐 아저씨가 왜 나한테 와서 이제 직접 거리나 싶다가 아 내가 뭐 돈이 얼마고 뭐 지금 나는 뭐 비료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어쩌고 막 이게 갑자기 되게 호감으로 눈빛이 달라져가지고 그리고 막 또 남자친구가 보고 있는데 막 괜히 무슨 뭐 섹시 댄스를 춘다거나 그렇죠. 막 같이 춤추고 네, 뭐, 무슨 저거 진짜 저거 좀 태도가 돌변하죠. 네, 네. 그 하는 짓 하나하나가 참 근데 그게 저는 옛날에 그 크로스핏 체육관에서 코치를 할 때 그 크로스핏 운동 특성상 외국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필리피노가 한 명 있었는데 그 필리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자기가 그 필리피노라고 말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무시했거든. 그러니까 은근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동남아시아를 살짝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알아보는 경향이 있지. 그냥 뭐 대놓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 아 그냥 뭐 동남아시아에서 좀 왔나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친구 아버지는 미국에서 대학 교수면서 박사고 엄마는 그 싱가포르 사람인가 어딘데 사업체하고 겁내 부자고 아 영국 사람이었나 뭐 어쨌든 그 서구권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갑자기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면서 아 아빠가 박사셨어? 미국 그 유명한 대학교 박사였어? 막 이러면서 뭔가 처음에 그 자신의 그 뭔가 배경을 말하지 않았을 때 그냥 필리핀 사람이라 그래서 무시하더니만 아빠 미국 사람 뭐 엄마 영국 사람 막 그러니까 대우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계급은 이제 어떤 부와 명예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이 부자들이 대부분 뭐 군수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돈을 번 사람들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돈 벌었다기보다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서 굉장한 이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자면은 일반 사람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네. 참, 네. 여기서 우디 헤럴슨이 나오는데 선장. 네, 마탱이 간 선장 역할 네. 정말 훌륭하게 소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체 이놈의 선장은 이게 왜 대체 이 배 타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정말 무책임한 선장의 그래서 예전에 그 수연이가 쓴 가사가 생각나더라고. 여기서 우디 헤럴슨 보고 있으니까는 그 가사가 아까 생각나는데 저는 예전에 봤을 때는 그냥 이런 그 사회 비판적인 요소로만 봤는데 다시 그 작년에 그런 일을 겪고 보니까는 이것도 약간 좀 한 국가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 그 뭔가 리더 지도자가 그렇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아무런 관심 없고 혼자 술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헛짓거리 하고 있으니까는 이 위쪽에서 그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이 권력이다 보니까는 돈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아니 내가 입에 사버릴 거니까는 너는 지금 선장 말 그런 거 필요 없고 나 지금 놀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너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거 슬라이드 미끄럼틀 타고 놀아. 그러니까. 수영해도 돼 막 이러면서 그 밑에서 엔진실에서 일하고 있고 뭐 하고 있던 사람 야 와가지고 수영하래 그러니까는 응? 쉬고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수영을? 근데 이제 그 장면도 참 좀 되게 뭔가 이렇게 분노가 끓어오르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그 돈 많은 그 아줌마 이제 그 비료 공장 아마 그 사람의 뭐 와이프 되는 아줌마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여자 직원한테 자기가 이게 그 풀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도 들어가 그래서 저는 직원이라 규정상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내가 시키는데 왜 안 해? 약간 이제 그런 갑자기 그렇지. 처음에 그게 그냥 단순히 이제 아이고 이 직원이 젊은 아가씨가 고생하네가 호의 같았는데 그게 아니죠. 아니었다. 네, 호의가 아니라 약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되는 존재인데 왜 네가 내 말에 토를 달아? 이게 돼 버리니까. 그렇죠. 싫다는 건 아닌데 규정 이제 그 아줌마의 그 집요한 그거에 이제 그러니까 고객이니까 거스르면 안 되는데 뭔가 이게 그렇죠. 참 그 충돌하게 되는. 그러니까 규정을 들먹여 상관없어. 난 이 배 사버릴 거니까 다 직원들 다 나와서 다 수영복 입고 미끄럼틀 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거는 그게 시켜서 노는 게 거기서 되게 좀 엄청나게 그 부조리한 폭력성을 전 느꼈던 그 장면에서. 그렇죠. 그 놀라고 시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놀고 싶을 때 놀아야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 나는 지금 일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 놀아.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일반 약간 그렇게 서빙하거나 그런 크루들도 그냥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나와서 놀래 왜 뜬금포 그거고 심지어 이제 그 배를 정비하는 엔지니어들조차도 다 나와서 놀라 그래서 아니 우리 지금 이거 일 봐야 되는데 지금 배 정비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냐. 근데 다 나와서 무조건 나와서 그거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참 웃지 못할 그 촌극이 벌어지고. 근데 지금 그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선장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선장이 뭘 하는지 모르겠으나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는다. 네, 그렇네. 그러니까 술 처먹는 걸 좋아하는 네. 윤 씨가 생각나는 약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리더란 작자가 술만 처먹으면서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으니 그 배던 뭐 어떤 이제 집단 채건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렇지. 한 국가 공동체가 돌아가지를 않지. 아니 그 술 마시고 출근을 안 하고 차만 보냈던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그 약간 뭐 좀 부선장 같은 그 여자 그 간부 있잖아요. 직원 여자 간부. 그 처음 장면 보면 그 여자가 그래도 어떻게든 그 밑에 이제 직원들 통솔하면서 그 선장의 빈자리를 이제 좀 메꾸려고 노력하고 또 약간 뭐 그 직원들 격려하면서 막 이번에 잘하면 뭐 보너스 하면서 막 이제 그렇게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이 배를 돌아가게 만드는 게 이제 그 여자 직원이 그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해가지고 계속 이제 선장 바에 가서 닥달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나오게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그 저녁 식사 장면도 되게 백미인데, 그러니까 대단한 장면입니다. 아니 그 이미 배가 이미 흔들리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고급 크루즈라도 이제 뭐 그게 바다 위를 항해하는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배라는 건 흔들리게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민감한 사람들은 이제 잠깐 어디 섬과 섬 사이로 그 가는 배만 타도 막 멀미를 하기가 쉬운데. 맞아요. 근데 그렇게 삐걱거리는 그 배 안에서 이렇게 고급 요리들을 차려놓고 식사를 한다 그러길래 처음부터 딱 봐도 아니 너무 흔들거리는데 저거 이게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식사가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그 테이블 위에. 심지어는 저는 어제 이거를 보다가 배가 고파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는데 쏠렸겠는데. 진짜 저녁을 먹을 수가 없어. 막 진짜 여기서 이제 그 멀미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막 토하고 막 그리고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막 나뒹굴고 막 난리가 나는데 밥을 먹는데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진짜. 네. 막 완전히 막 한 45도로 막 기울어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나는 그 정도 이해가 안 돼. 대체 왜 저 마당에 저 밥을 처먹겠다고 저 지랄을 하는 거야? 난 너무 이해가. 사실 그 장면도 그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 되게 우스꽝스럽고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소위 그것도 이제 뭐 상류층, 현대 사회 귀족, 부자란 인간들의 어떤 이제 뭐 펄의 허식 약간 그런 걸 보여주는. 나는 곧 죽어도 여기서 크루즈에서 뭐 고급 이 만찬을 즐겨야만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거기서 이제 그 뭐랄까 이게 약간 뭐 연회룸 식당 큰데 다 모여가지고 고급진 그 뭐 약간 레스토랑처럼 이제 음식을 다 같이 먹는 거 저녁 시간인데 선장하고 그 맞은편에 앉은 그 부자 아저씨 그 두 명하고 계속 이제 말 싸움을 하면서 그 논쟁도 굉장히 백미인데 그렇죠. 거기서 논쟁을 벌이는데 이 선장이 사실은 이 배를 돌보고 사람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술 마시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에 그 완전히 심취돼가지고 빠져가지고 저는 진짜 얘가 배가 완전히 막 뒤뚱뒤뚱하고 완전 난리가 나고 사람들 다 실려가고 막 그런데도 선장은 딱히 관심이 없더라. 그런 것들이 약간 한 집단 혹은 뭐 한 국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렇죠. 선장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나락으로 가는 건가.
근데 또 이거 방송하기 전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장면에서 절반 정도는 진짜 토를 했대. 아, 그러니까 그게 연출된 토가 아니라 진짜 배우들이 정말 토를 했대. 그럴 것 같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근데 이제 거기서 제일 불쌍하게 되는 거는 그게 갑질의 대가인 건지 그 아줌마가 제일 호되게 정말 진짜 이 배우 걱정되는데 싶을 정도로 정말 토하다가 그냥 이쪽으로 예. 쏠려가지고 이쪽으로 쿵 맞고 또 이렇게 쏠리니까 완전 좀 거의 막- 토로 그냥 그 전신 약간의 그쵸. 전신 샤워를 하듯이 할 정도로 정말 너무 그냥 거시기한 장면이라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줌마가 그 토하면서 이제 나뒹구는 그 장면과 그다음에 그 선장과 그 아저씨가 부자 아저씨가 둘이 이제 서로 이 선장은 그 자본주의 국가에 있으면서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얘기를 네. 계속하고 저쪽 반대 사람은 약간 뭐 러시아 계열 뭐 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오히려 뭐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이런 것들을 반대되는 얘기를 이제 서로 이제 약간 네. 명언 배틀 같은 거를 하는데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실 그 대사들이 되게 좀 의미 있고 깊이 있는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라서 네. 저희가 좀 말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뭐 마르크스가 이런 말을 했지. 네. 그러니까 뭐 또 이쪽에서 뭐 마크 트웨인이 뭐 이런 말을 네. 했지 하면서 이제 서로 약간 좀 되게 철학적인 대화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저는 이 영화 이제 백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워낙 이게 뭐 명언집 그리고 어려운 말을 하다 보니까는 깊이 있는 좀 대화라 가지고 예, 볼 때는 아 그렇지라고 하는데 뭔가 머리에 네. 남아서 제가 뭐라고 저희가 리뷰로서 뭔가 좀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긴 좀 뭐한데 어렵다. 근데 어쨌든 그 직접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장면도 보면 토가 마치 전염되는 것처럼 네. 구토가 전염돼가지고 그치, 이제 이 그치. 아줌마가 한번 시작하니까 너도 나도 이제 그냥 웩웩웩 하면서 그냥 막 거기가 이제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이 네. 벌어지고 그러니까 또 그 아줌마는 끝까지 맞으면 이제 화장실까지 가서도 그러니까 네. 위아래로 다 이제 그게 그거에다가 이제 거기 그 화장실에서 이제 뭔가 그 막 물이 차고 막 하면서 이제 약간 그 좀 갈색 물이 이렇게 네. 스면서 나오는데 그렇지. 정말 그게 내저 진짜 내가 막 그 승객 중 한 명에 비대가지고 어이씨 물 닿으면 안 되는데 약간 막 그런 이제 느낌이 그래서 어제 저는 아 내가 밥을 다 먹고 보든지 왜 아니면 하필 밥을 막 먹기 전에 봤어야 되는데 난 의외로 그 우디 에러슨이 그 중간 이후에 안 나와가지고 아. 조금 아쉽더라고. 난 무인도까지 같이 있길 바랬는데. 선장이 아마 죽은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배가 폭파돼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무인도 섬으로 떠나려고 드는 그 과정도 재밌죠. 네. 음, 또 해적을 만나가지고. 네, 그래서 갑자기 배에서 못 봤던 흑인이 한 명 나오는데 이제 걔는 사실 이제 승객이 아니라 해적질 하다가 그 그냥 같이 딸려와서 약간 승객인 척했지. 물론 네. 뒤엔 나중에 밝히지만 저 사실 해적이었어요. 이렇게 밝히는데. 거기서 그 해적들이 수류탄을 던져가지고 네. 이제 배가 이제 폭파되게 되는데 그 수류탄이 알고 보니 이 배에 있는 그 뭐랄까 그 아저씨가 만든 네. 그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었다고. 네. 이거 우리 제품인데 푸앙. 아이언맨 1에서 토니 스타크가 네. 스타크 인더스트리 젠장 우리 회사 건데 그렇지. 그런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 유람선 파트 이후에 그 아비구안이 끝난 이후에 갑자기 이제 또 무인도로 표류를 해가지고 네. 갑자기 이제 그 생존기가 되는데 음. 로스트가 되는데 갑자기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좀 그 장면도 되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저는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진짜 지나가는 조연 A 엑스트라 1이었던 그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주연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 캡틴이 됐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 이 무인도 장면이 좀 굉장히 약간 불편하고 씁쓸하고 또 좀 환멸스러운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무인도 파트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되게 인간 사회란 게 생긴 이래로 어떤 그 권력 구조라는 것이 되게 그런 무인도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사고가 벌어지기 전에는 다 돈이 있는 사람들 네. 재벌이한 사람들이 힘을 휘두르고 잘난 척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정말 내 몸뚱아리 하나만 남은 이 무인도란 공간에 오니까 허드렛 일을 잘하고 생존 능력이 높았던 사람이 권력자가 되는
그런 그렇지. 구조를. 돈이 쓸모 없는 곳에 오니까 네. 어쨌든 생존을 하기에 가장 능력치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네. 이 아줌마가 그 뭐야 가가지고 사냥을 해오고 네. 그 뭐 문어도 잡아오고 뭐 바깥 네, 생선 손질도 할 수 잡아오고 있고. 손질도 네.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고 네. 불도 피우고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그 가장 높은 권력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네. 그래서 그 무인도에 온 이후로 이제 부자고 뭐고 이제 권력의 이제 재편이 이루어지고 그 권력의 이제 전복이 이루어진 건데 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올라가고 가장 높은 사람이 됐고. 예, 왜냐면 여기서 이제 처음에 그 문어로 이 여자가 이만큼 내 건데 너 내 말 잘 들으면 더 주고 하면서 네. 이제 뭔가 약간 이제 왕질 같은 거를 네.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장면이 약간 반은 약간 통쾌하면서 기존에 이제 그 권력자들을 네. 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복수하는 네, 연맥이는 거기도 하니까. 거니까. 예. 네. 근데 뒤로 가다 보면은 역시 약간 똑같아지는 네. 게 아닌가 하면서 굉장히 좀 씁쓸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순간 결국 그 아주머니도 저도 약간 좀 너무 이건 좀 싶은 네, 이제 네. 환멸스러운 짓거리와 이제 선을 넘는 네.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무인도 왔을 때 그 초기 부분도 근데 마침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구명정 구명정 같은. 그 안에 식량도 다 들어있고 네. 얼떨결에 그 아주머니가 그 모든 이제 어떤 그 생명줄을 쥐게 된 그렇죠. 상황인데 근데 거기 와서도 약간 그 여자 직원 간부도 늘 그렇게 했듯이 약간 하대하면서 네. 왜 지금 여태 그치. 네. 얘기를 안 했어 왜 그걸 숨기려고 했어 내놔 하면서 약간 네.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그렇죠, 그거를 맞아. 사실 자기 것도 아닌데. 네, 늘 배에 있을 때처럼 약간 명령하고 약간 맞아요. 아랫사람한테 하듯이 했는데 그 이미 그 우리가 유람선 파트를 보면은 그 고객들과 그 직원들 비롯해서 오죽 그거 뭐 갑질 해댔어요. 했댔는데 네, 그렇지. 만약에 혹시 그런 재난이 벌어지기 전에 좀 평화로웠던 사회에서도 그 약자나 아니면은 그 좀 낮은 사람을 적어도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네. 모욕하지 않고 배려를 했더라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약간은 그래도 마음이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살아야지 네, 어떻게 네. 내가 또 이런 상황이 됐다고 내가 그렇게 갑질을 하고 맞아요. 힘을 휘두르나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왜냐면 저 당해온 게 있기 때문에 네. 니들 잘 됐다 당해봐 니들도 한번 겪어봐 그러니까 이게 된단 말이야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군대에서 이제 밑에서 뺑뺑이 돌다가 그 사람이 이제 위쪽에 선임이 됐을 때 계급이 됐을 때 뭔가 그 권력 구조 악순환되면서 그 폭력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당하던 사람이 이제 갚아주니까 시원한 건가 싶지만 그것이 이제 대물림 되고 똑같이 반복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라는 네. 게 이쪽이 이제 섬에서의 파트인데 처음에는 그래서 이 아줌마가 하는 거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그 권력자가 타락해가는 맞아요. 과정은 비슷한 게 아닌가. 타락하지. 네. 사실 그 아주머니 그 배역 그 배우가 어떤 뭐 영화에서 주연급이 되실 그게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캐릭터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난 영화를 처음 본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의 영화는 처음이라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한 그 파트가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 세 개의 주인공이 조금씩 다른 느낌이랄까. 맞아요. 네. 처음에는 다르지. 그 남녀 커플, 중간에는 그 선장과 그 아저씨, 돈만 아저씨, 러시아 비료 공장 아저씨. 그 사람 두 명이 이제 주된 이제 그 메인 캐릭터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아줌마 네. 가브리엘라였나 뭐 네.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아줌마가 그 대미를 장식하는데 이 아줌마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은 누구나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자신의 입장이 바뀌면은 다 누구나 바뀔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저도 아니 그 내가 뭐 검찰총장하고 대통령하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건가 뭐 나도 그럴 행동을 했을라나 뭐 저도 잘 모르겠기는 한데 그 아버지 밑에서 또 그런 환경에 자랐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건가 생각은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근저에 깔린 그 기본 뭔가 알고리즘은 다 같은 게 아닐까라는 이제 네. 물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성과 어떤 좀 지혜 그치. 뭐 그걸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는 측면이 있는 그렇죠. 건데 예. 나도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짜증나지만 어쨌든 이 약간 시사 정치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제 요즘에 뭐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보고 싶지 않지만 네. 볼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상류층이란 사람들의 네. 의식 구조도 따지면 맞아요. 네. 검사란 사람들이 우리는 남들과 네. 다른 거. 우리는 네. 특권층, 우리는 귀족이고 나머지 아래 맞아요. 것들 네. 그런 사고 방식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우리가 보기엔 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기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이번에 검사 판사들이 하는 짓을 보고 국민들이 그 전에 몰랐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네.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권 의식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네. 마치 약간 또 그리고 익스페리먼트처럼. 음. 그러니까 너는 간수, 너는 죄수라고 네. 그렇게 역할만 주어지면 인간은 진짜 뭐든 할 수 있는 건가. 약간 군대 갔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가면 또 다 하게 돼 있어. 네. 라고 하는 뭐 나도 갔다 왔지만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짜 인간 어떤 근저에 깔려 있는 그런 있죠. 인간은 주어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그렇게 악마도 천사도 될 수 있는 건가? 약간 네. 좀 슬픈 약간 네. 그런 그렇죠. 얘기를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이 아주머니가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배에서 가장 맨날 청소하고 빨래하고 허드렛 일만 도맡아 했었는데 그것이 이 섬에 와서는 가장 높은 생존력을 가지게 되어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저도 그 파트 보면서 나도 만약 저 중에 한 명이라면 나도 꼼짝없이 저는 이제 막 그런 생존 게임이라든가 막 그런 서바이벌 이제 그런 영화나 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나는 그냥 굶어 죽겠는데 한 3, 4일 있다 나는 그냥 굶어 죽겠는데 이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뭐 거기 이제 주인공들은 막 어떻게든 막 뭔가를 강구해가지고 뭐 사냥도 하고 뭐 하고 막 불도 피우고 어떻게든 뭘 얼기설기 뭐 집도 짓고 해서 뭐 어떻게든 하는데 나는 보면서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남자 주인공,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었던 그 모델 남자가 네.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네. 여기서는 어쨌든 유리한 선택을 하긴 하죠. 네. 네. 자신의 성을 팔아서. 네. 이제. 근데 또 그 아주머니가 또 거기서 딱 그런 욕망을 드러낼 때 약간 근데 그때부터 내가 좀 아줌마가 좀 내가 좀 한멸스러워지기 그냥 사실 그때 약간 뭐 잡은 뭐 물고기나 문어 갖고 약간 갑질할 때는 그래 뭐 그동안 당한 게 있으니까 약간 그건 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쌤통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내 방으로 오면은 내가 먹을 거 줄게 하면 먹을 거에 굴복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 보면 참 그 장면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참 좀 그렇다. 특히나 여기서 이제 그 남자친구가 가는 거를 이 여자친구는 달가워하지는 않지만은 또 그 남자친구가 갖다 주는 그 과자를 먹고 네. 있는 것을 보노라 하면은 그것도 정말 너무 환멸의 극치가 되는 장면. 그 여자도 막 뭐 지랄해 막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데 하지만 갖고 온 거는 그건 먹으면서 너 기억해 명심해 하면서 막 가서 절대 뭐 어느 선 이상은 가지 마 하면서 근데 그 말이 되나 씨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따지면 자기도 다 알면서도 그냥 뭔가 어거지 쓰는 약간 그렇지 그런 거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여자가 웃기는 게 배에 있을 때는 자기 무슨 뭐 글루텐 무슨 뭐 블레증 뭐 그런 네. 거 있다 그래가지고 스파게티 뭐 밀가루 음식 안 먹었으면서 네. 섬에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과자 잘도 먹더만. 네. 그 남자친구한테 끝까지 무슨 막 그거는 하면서도 하지만 또 남자 갖고 오는 또 먹을 건 다 먹고. 그러니까 그 정도 복잡한 게 또 그 남자는 또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면서 또 여전히 뭔가 그 여자 친구한테 또 호구짓을 하고 따까리 네. 여전히 충실한 따까리 짓을 하고 있고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으로 따까리 짓을 하게 되는 이제 그거지. 이제 그렇죠. 양쪽에서. 아줌마의 그 따까리를 하고 원래 여자친구들 따까리를 하고 있는. 그렇죠. 참 이게 참. 양쪽으로 호구 잡힌 느낌이긴 한데 또 그 남자 입장에서 또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네. 그것도 좀 씁쓸하다. 그래서 그 구명정이 마치 뭔가 어떤 그 아주머니의 이제 러브 하우스 같이 약간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남자들이 이제 남자 모델이 지나갈 때마다 약간 좀 이렇게 그 놀리는 약간 네. 이제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걸 또 딴 사람들도 아니까는 네.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는 안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수근수근 뒤에서. 네. 근데 거기 가면 오질 않잖아. 나오질 않잖아. 그래서 너무 좀 이건 좀. 근데 또 참 그것도 그런 게,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제 그 아줌마 내가 어떻게 저런 아줌마랑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되게 또 약간 이게 너무 편해졌어. 또 진짜 사랑하게 됐나 약간 그렇게 또 바뀌어 있어 또.
있다 보니까 또 마음이 어, 또 가는 건지. 먹을 거 주고 네. 챙겨주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거나 그럴 때 처음에 이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 옆에 붙어 있었는데 나중에 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 아줌마가 의자에 앉아 있고 그 네. 의자 옆에 약간 뭐 약간 시종처럼. 옆에 네. 이제 그 남자가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섬에 도착했을 때랑 이제 다른 포지션이 된 거죠. 그 네, 남자가. 완전히. 네. 그리고 결국 이제 다른 모든 이들도 어쨌든 간에 그 아주머니가 리더로서 네, 한 네. 거 이제 인정을 하고 그냥 약간 고가울 지언정 에이 그래도 들어도 말 들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약간. 근데 이 아줌마가 사실 이 남자를 데려가서 이제 편애하는 거 외로는 다시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먹고 네, 살기에는 뭐 나름대로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뭐 편애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해. 네. 네. 그러니까 적어도 선장보단 나아. 네. 적어도. 딱히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네. 근데 이제 약간 그건 젊은 남자 그렇게 끼고 있는 건 좀 이제 인간적으로는 네. 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거시기 하긴 하지 이제. 그렇지. 그거에 이제 꼴 보기 싫긴 하지만 그거 나름 그거를 제외하면 나름대로는 어쨌든 네. 지금 당장 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아줌마가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다 보니까는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래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저 녀석이 한 몸 바쳐가지고 저 녀석이 한 번 받쳐. 우리가 이렇게 뭐 먹고 살 수 있으면은 이것도 괜찮은 건가 싶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뭔가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아줌마 옆에 있으니까 네. 여자친구가 야 너 뭐하냐 지금 약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정말 이 클라이막스가 정말 너무 저도 막 그 처음 보면서 전율을 느꼈는데 기가 막히죠. 네. 근데 알고 보니 거기가 무인도가 아니었어. 알고 보니까는 고급 휴양지였다. 네. 섬처럼 꾸며진 휴양지였다. 그 따지면 그것도 그 사람들이 참 세상 물정을 몰랐다는 약간 그거지. 그러니까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무인도에 저는 이제 생각을 할 때 정착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서 이제 구조대가 와서 구조가 되든지 약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이제 맨날 뭐 그 이상한 약간 정신 이상한 예. 아줌마 하나 있어요. 맨날 똑같은 말만 그 반복하는 말하는 아주머니. 그 아줌마. 그 아줌마한테 갑자기 이상한 그 상인이 왔어. 예. 상인이 와가지고 이거 뭐 루이비통 구찌 뭐 이거 흑인 상인이 와가지고 똑같은 상점이고 짝퉁 약간 뭐 물건을 짝퉁 팔고 있는. 팔고 있는데 아니, 그 영화를 그 사람 나타나기 전까지는 네. 그냥 완벽하게 어. 이제 무인도 생활인 줄 알았는데 뜬금없는 캐릭터가 나와서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건가 갑자기 그 사람이 나옴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리고 그 상인을 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 무인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상인이 많았을 때, 오 뭐야 이거 되게 외부 세계랑 연결될 수 있구나 해가지고 너무 반가운데 하필이면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하필 그러니까 뭐 다른 그냥 좀 장애가 없는 캐릭터를 만났더라면은 당신 뭐예요? 여기 그치. 원래 그런 데 아닌지 알 텐데 하필이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그 장애가 있는 아주머니를 만나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연결이 안 돼 버리잖아. 네. 너무 1차를 거기 그냥 너무 안타까워. 하필이면 왜 만나도 저 아줌마를 만나가지고 다른 말 잘하는 사람 만났으면은 이게 외부 세계와의 그 접점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툭 떨어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이걸 팔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이 사람 이 섬으로 뭐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왔다 갔다 한다는 건데 이 사람이 여기 이제 이런 거를 파는 원주민인지 근데 원주민이 그런 백 같은 거 쇼핑 그렇지. 용품을 판다는 것 자체는 여기 약간 관광지라는 건데 이거 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싶었는데 뒤쪽에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었다. 네. 뭔가 또 산속으로 이제 그 아줌마와 모델 여자친구가 둘이 같이 갔지. 아마 그 들어간 게 오늘 내가 네 여자친구한테 얘기하고 올게. 우리의 사이를 밝히고 올게. 뭐 그런 느낌으로 둘이 갔어. 갔는데 둘이 뭐 이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지하 주차장 같은 약간 그 문 같은 게이트가 열리죠, 되게 어디. 그러니까 바닷가를 갔는데. 그러니까 멀리 그 지역 말고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약간 좀 산속 깊이 들어갔는데 네.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이상한 그 엘리베이터 이렇게 올라가는 문 같은 게 너무 현대적인 시설이. 바위 뒤쪽에 이렇게 보여 여자 모델 주인공이 굉장히 좋아하죠. 네.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었구나. 네. 물론 그걸 받아들인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가겠는데 저는 여기 왜 이런 게 있지 하면서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섬이 아니었어 이러면서 이제 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 뭐랄까 여기가 문명 사회였고 휴양지였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네. 그 장면 따지면 또 이 사람들이 조금 그 초반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섬을 수색했더라면 그치. 탐색했더라면 알았을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초반에 우리 뭐 표를 돼서 갇혀버렸어.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레 그냥 포기를 해서 해버렸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처음에 그 플레어 그러니까 구명탄 네. 그거를 써버려가지고 주무탄 네. 쓸데기 없이 약간 그 들짐승 소리 나도 무섭다고 네. 그것 때문에 써버리는 바람에 쓸데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뭐 도구도 없고 이 사람들 의지가 없다 보니까는 처음에 이제 도착한 그 근처에서 이제 계속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산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다른 곳이 나왔어. 저는 좀 그 장면 너무 소름이 끼치는데 그래서 딱 그 시설을 보고 나니까는 이제 당연히 나도 그 빨리 가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 하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아니야 잠깐 가지 말아봐 좀 있어봐. 근데 전 딱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아줌마는 이제 싫은 거지. 왜냐면 이제 자기가 짱 먹는 세상이었는데 그 시설을 보는 순간 자신의 이제 짧았던 그 권력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 상황이 생기는 거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올 때까지만 해서도 그 모델 여자랑 말이 어느 정도 잘 통했었는데 네. 마지막에 제 생각엔 그 여자가 그 말을 안 했으면 맞아요. 혹시 안 죽었을 것 같은데 이 아줌마한테 여기서 나가면 내가 당신 내 비서 시켜줄게. 내 비서 일 할래? 라고 이제 또 옛날에 그 갑질 그 버릇이 또 나와서 그치 그 갑성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아줌마가 거기서 역시 이제 인연은 죽여버려야 돼. 약간. 그치 아마 그러니까 요만한 이제 바위 돌 같은 네, 아마 거를 몰래 이제 뒤에서 짚는 치자고.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치는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저희 추측상으로는 우리는 뭐 아마 치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아줌마 일부러 시간을 끌어 약간 거기 못 올라가게 하면서 네. 우리 조금만 이 기쁨의 회한을 지금 뭔 기쁨의 회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난 딱 봐도 지금 이 아줌마는 지금 굉장히 달갑지 않다. 그렇지. 라는 걸 제가 팍팍 느끼고 그러니까 뭐 자꾸 이상한 말 핑계 대면서 시간을 끌어야 자꾸 이제 여자 그 못 올라가게 시간 끌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막 얘기 인간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딱 그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아줌마가 일단 얘를 안심시킨 다음에 뒤에서 다가오는데 저는 그 마지막조차도 이 여자 모델이 좀 인간적으로 진짜 정남이가 가는 말을 했더라면은 조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거기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가도 지금처럼 우리 친구처럼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했다면은 분명히 죽일래다가도 돌을 내려놨을 네.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아줌마 그때까지 고민하고 있었거든. 왜냐면 네. 이 사람 원래 악인은 아니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근데 마지막에 이 사람의 이성의 끈을 끊어지게 하는 말을 이 여자가 내뱉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다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얘는 또 다시 옛날에 그 싸가지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죠. 맞아요. 돌아가가지고 맞아. 이제 뭐 다시 우리 여기서 탈출하게 됐으니까 그치. 당신 내 비서로 써줄게. 내 인심 좀 썼다.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네. 그 아주머니의 그 눈빛이 막 흔들리는 눈빛이 너무. 그래서 그 아줌마 진짜 연기 기막히게 하셨고 네.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보면 뭐 열린 결말인데 어떻게 끝났는지 네. 모르니까 우리는 추측하건데 아마도 그 돌을 내려치지 않았을까. 네, 이건 저는 100%라고 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설령 죽이려고 했다가도 인간적으로 진짜 좋은 말을 했으면은 내가 무슨 생각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차마 얘가 아무리 재수가 없어도 이건 아니지라고 했을 건데. 원래는 그 여자 그 말 하기 전까지는 약간 그런 표정이었었거든. 네. 약간 그 고민하는 듯한 이걸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얘를 죽여 살려. 네. 그러고 있었는데 딱 거기서 역시 너는 죽어야겠구나. 그치. 마음이 들게끔 싸가지 없게 말을 하니까. 예전에 그 싸가지로 다시 돌아왔다. 네. 그러니까 아니면 싸가지로 돌아가려면 완전히 거기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올라가서 싸가지로 돌아가든가. 근데 거기서 딱 그렇게 무방비인테 썩을 놈의 이거 다 끝났네. 이제 당신도 이제 다시 별볼이 없어지겠네. 딱 그런 느낌을 주니까 이제 가뜩이나 이 아줌마 자기의 권력이 흔들리는 게 지금 그게 달갑지가 않은데 이 지금 자기가 짱 먹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운 상황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정글의 여왕에서 또 다시 일개 청소부로 돌아가야 될 판이니까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자기가 자신만의 세상에서 이제 뭐 나름대로의 지위를 이용해서 젊은 남자도 곁에 두고 다른 사람들 부리면서 그 약간 뭐 촌장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어느 정도 부락을 이뤄서 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여태까지 이 사람은 행복했어. 그래서 행복했지. 근데 갑자기 정상적인 일반 보통의 이제 문명 사회로 다시 예전에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그게 이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 근데 참, 그러니까 결국 난 그 마지막 장면 너무 결국 이 영화 관통하는 게
그러니까 뭐 돈이 많건 뭐 명예가 있건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그래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서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 네, 그렇죠. 존중을 해줬더라면 끝까지 파멸로 네. 가진 않지 않나라는 이제 그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마지막에 이제 섬 무인도 씬에서는 이게 약간 로스트로 따지면 그 무리 안에 폭력적인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사실 이렇게 평화롭게 잘 못 지냈을 텐데 그러니까. 다행히 여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착하다. 네. 심지어는 해적이 하나 끼어 있었는데도 이 양반도 착하다. 그 해적도 딱히 뭐 그렇게 뭐 악독한 느낌은 아니라서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그 평화가 유지되는 이 한 그 뭐 조그만 이제 소공동체로서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여기 이제 미친놈 한 놈만 끼어 있었으면은 아마 이것도 못하지 않았을까 뭐 싶기는 한데, 근데 이 영화가 이제 주고자 하는 그 주제가 그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제목이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모델 얘기를 하면서 이 미간에 네. 주름이 지면서 이제 삼각형이 그려진 거 슬픔의 삼각형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 슬픔의 삼각형은 이게 그 현대 사회의 계급 구조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피라미드형으로 생긴 그 꼭대기에 이제 지배층이 있고 나머지 이제 비지배층인데, 이 슬픔의 삼각형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권력 구조가 뒤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이 삼각형이 바뀌지 않는다. 역삼각형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제가 본 그 슬픔의 삼각형은 이 변할 수 없는 이 권력 구조, 지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걸 다 네. 보고 나니까는 이번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만 바뀌지 요 꼭대기는 안 바뀐다는. 그렇죠. 네. 그 시스템은 변함없고 다만 그 상황에 따라서 거기 이제 사람이 바뀔 뿐이다. 그러게. 음. 근데 이 영화가 되게 그 막판에 좀 아쉬움을 주는 게 그 아줌마가 흔들린 눈빛이 계속 점점 클로즈업이 되고 갑자기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막 허겁지겁 막 달려가는 그걸로 하면서 이제 그냥 딱 끝나버리는데 영화가. 그래서 난 좀 뒤에 더 보고 싶었는데 물론 근데 이제 이미 그러니까 아까 그 남자친구가 달려가는 건 아마 설마 이 아줌마가 걔를 죽이려고 막 하면서 이제 아마 뛰어가는 것 같은데, 나 이제 왠지 도착했을 때는 이제 이미 뭔가 흥건하게 이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돌을 들고 있는 아주머니가 뭔가 퀭한 눈으로 그렇지. 남자 주인공을 맞이하는 거 아닌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영화는 보고 나면 느낌은 약간 그 기생충 보고 났을 때 느낌하고 그렇죠. 네. 비슷한데 이제 그 기생충보다 조금 더 이제 코믹한 느낌으로, 네. 그리고 좀 더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영화는 만들어져 있지만은 뭔가 보고 나면은 이게 볼 때는 흥미롭고 재밌는데 네. 보고 나면 굉장히 좀 씁쓸합니다. 네. 뒷맛이. 예. 기분이 좀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화가 명작이지. 음흠. 명작이라고 감히 칭할 수 있다. 그렇죠. 아하. 저도 보고 나서 감독이 너무 대단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센스가 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그 현대 사회의 이제 병폐, 그다음에 뭐 이념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나오는 주제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사회 비판적인 그 요소가 곳곳에 되게 많고, 근데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광범위한 느낌이랄까. 네. 음. 그래서 뭔가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영화 자체로도 흥미롭기 때문에 네. 좀 이제 그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영화를 저도 한 두세 번 정도, 이번에 보면 이제 세 번을 본 거긴 한데, 세 번을 봤지만 이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100% 이해하지는 못한다. 생각보다는 좀 네. 어려운 지점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거대 담론이랄까 뭐. 그렇죠. 예. 느낌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영화 장르가 완전히 다르긴 하지만 서브스턴스 봤을 때 충격만큼이나 그런 느낌이네요. 네, 예. 아니 이런 약간 미친 영화를 네. 그러니까 여운도 딱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남긴 것도 되게 네. 막 달려가면서 바로 그냥 검은 화면으로 스텝 올라가 버리는 그게 되게 이것조차도 뭔가 감독이 네. 마지막까지 관객을 전율을 잃게 만드는. 그렇다. 상 받을 만하다. 그렇죠. 음흠. 칸이 괜히 네. 준 게 아니구나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기회 되면은 한번 보셨으면 하는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